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기업인 여러분. 저는 한국협상학회 박상기 부회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협상 AI, 내고메이트의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협상장에 로봇가 앉아 있네요. AI 로봇입니다. 아마 AI를 쉽게 형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봇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협상학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1990년도에 현대그룹에서 시작했고, 그다음에 삼성그룹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MBA를 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것이 제가 협상 전문가로 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상 전문가 한국에 있습니다만은 아마 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학장님이 직접 한국 사람의 강의를 듣고, 오, 정말 훌륭한 강의였다고 격찬한 사람 아마 저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1998년도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1997년도에 시작했던 IMF 사태는 한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팔려나가게 됐죠.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던 현대전자, 지금 하이닉스죠.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하이닉스 반도체 역시 IMF 사태를 맞아서 정말 속된 말로 똥값 돼가지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누가 사러 왔을까요? 바로 지금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미국 시애틀에 있던 중견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해플턴 회장이 그 협상을 이끌었죠. 해플턴 회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플턴 회장이 얼마나 대단한 협상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플턴 회장이 첫 직장을 잡았던 것은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인턴십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인턴십 4학년 1학기 때 보통 회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턴십을 했던 해플턴 회장이 첫 번째 맡았던 일은 야간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플턴 회장은 아이비리그 출신의 그런 근사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입사한 지 8년 만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본부장이 되고 13년 만에 CEO가 됩니다. 무지 빠른 승진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능력도 우수했지만은 애플톤 회장의 가장 큰 우수한 점은 협상력이었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조그만 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적에 가장 큰 이벤트가 됐던 것이 바로 세계 최대의 기술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반도체 라인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인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재미난 것은 애플톤 회장은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그 거대한 반도체 라인을 인수하는데 한 푼의 돈도 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뛰어난 협상은 오히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그 유입 자금에 대해서 담보를 쓰는. 그래서 실제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전혀 담보 부담 없이 꿀꺽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반도체 라인을 삼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폭풍 성장한 것이죠. 자, 이렇게 대단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애플턴 회장이 위기의 IMF 시대의 위기의 현대전자 반도체 라인을 삼키러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이닉스 반도체의 사장님이라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애플턴 회장이 오는데 여러분은 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대로 값을 받기 위해서 몇 명이나 협상팀에 투입하시겠습니까? 제가 많은 CEO분들에게 여쭤봤는데요. 평균이 20명에서 30명입니다. 어떤 분은 2명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분은 100명이라고 하는데 100명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할 일이 뭐 있냐고요.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아이콘 테크놀로지 애플턴 회장은 몇 명이나 투입했을까요? 우리는 많이 잡아 한 150명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애플턴 회장은 자신 혼자만으로서도 뛰어난 협상가임에도 불구하고 600명을 투입해서 협상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1997년이나 2000년도나 현재 2022년도에도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협상을 준비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람을 많이 투입했지만은 요즘의 미국의 협상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포버스지가 이제
게임 체인저로서 이제 협상에서의 게임 체인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AI다라고 기사를 썼던 것이죠. 자, 이런 AI 협상 어떻게 봐야 할까요? AI 협상은 지금 엄청난 성장세에 있습니다. 뭐 당연합니다. 협상 업무의 자동화, 지능화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원격 협상이 상당히 증가한 이유도 AI 협상이 관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자리를 AI가 많이 바꾸고 있는 거죠.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만 약 한 5천억 원 정도의 시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100조 원이 넘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우리 중소기업분들 고생하시고 힘든 중소기업들에게는 어떤 AI 협상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고병으로 유명한 로펌이나 컨설팅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냥 손끝에서 비서처럼 전략 협상을 나한테 따박따박 내어주는, 그것도 비용도 적게 하는 그런 협상회가 우리 중소기업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품질이 형편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기술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고 여러분의 고객들은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들은 정말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고 정말 어려운 기술 것들을 다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협상 AI는 정보 분석을 정말 초정밀로 정말 수준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상할 수 없는 상대인 대기업들을 상대로 세계적인 기업들을 상대로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런 협상 전략 시나리오를 생성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면서 이 협상 AI가 마치 컨설턴트처럼 유명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처럼 우리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라고 적극적극 피드백을 주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대표들에게 필요한 협상 AI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협상 AI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유, 협상하려면 이거 자료 정리해야 되는데 문서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해줄 사람도 없고 제대로 할 사람도 없고 고민 많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AI는 그런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노트북에 들어있는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그동안의 고객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든지 주고받은 제안서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MOU라든지 그동안의 계약서를 그냥 로딩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단순한 그냥 가격 협상이 아니라 시장 정보, 고객사 정보, 또 우리 내부 정보와 또 외부에 있는 여러 환경적 요소를 다 망라해서 굉장히 깊이 있고 상대편이 전혀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논리를 생성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히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후크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매력적인 영업 마케팅 제안 협상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절당하잖아요. 아, 못하겠다. 그 가격 못하겠다. 우리가 그래 하지 맙시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노를 우리가 듣게 될 때 무력하게 수긍하거나 또는 아, 그러면 우리가 저희가 맞춰드리겠습니다라고 정말 질질 끌려가는 협상이 아니라 그때도 상대편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우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치밀한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 와트나 상대 거절철의 압박 협상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는 그런 협상회가 있다는 거죠, 이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면은 물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협상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상대를 제어할 수 있을지 아주 정말 세계 최고의 협상 컨설팅 회사가 해주는 것처럼 우리한테 제안해 줄 수 있는 협상 AI가 있고 바로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했지만은 결국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협상의 어려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보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일하기도 바쁘고 하루하루 사업 내기도 바쁜데 언제 이런 정보를
모읍니까? 그리고 언제 본수합니까? 그럴 친구도 없어요.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와야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 우리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인력들을 사실은 잘 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첫 문제죠. 시스템도 미흡하고.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정보 협상, 정보 역량이 부족한 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전략 전술 역량입니다. 대부분 뭐 대표이사님이나 또 대표이사님 측근에 계신 아주 정말 잘하는 아주 오른팔 같은 분들이 대부분 진행을 하시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고객 요구사항은 많아지고, 고객이 우리 거절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우리 믿고 있던 오른팔 같은 그 임원분도 아이고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나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로펌에 가거나 컨설팅을 가까우기도 그렇고 지대양난이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협상 AI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협상 진행 역량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잘하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 대표이사님 정말 협상을 잘 이끌어 가세요. 그런 점이 좋은데, 하지만은 실제로 그 협상을 좀 더 성공적으로, 더 치밀하게,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받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제안을 우리의 고객사가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석이라는 것이 협상을 진행하면서 과정에서도 계속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협상하다가 좀 뜻하지 않은 굉장히 위기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이럴 때 되게 난감합니다. 실제로 결렬 전략은 우리의 고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아, 됐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젠 저희하고 일은 못 하시겠네요. 저도 다른 업체 찾아봐야겠습니다. 저희도 원가 절감 때문에 더 이상 기사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면 저희가 뭐 맞춰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그러면은 또 우리가 당초에 원했던 협상 결과는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관리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이왕하는 거 상대편에게 정말 기가 쏠깃할 정도로 우리가 보내는 제안서도 그렇고 협상 중에 우리가 말로 하는 내용들도 그렇고 정말 상대편이 이렇게 이렇게 좋아? 야 미처 몰랐네? 이런 거랑 우리가 반드시 해야지. 우리가 단순히 가격이나 원가만 따질 때가 아니네 하면서 굉장히 흡입력 있는 끌어당기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런 이야기나 스토리를 또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단시간에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준다면요. 자 이런 것들이 문제이지만 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된. 근데 여러분 이제 CEO시니까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 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이 협상 잘하는 사람 중에 제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손정희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손정희 회장과 함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MBS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죠. 자, 이 사진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사실은 이 손정희가 모하메드 빈 살만에게 막대한 투자를 유치받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얼마 걸렸을까요? 45분입니다. 45분 협상하고 손정희가 받아낸 투자액은 450억 달러였습니다. 손정희는 1000억 달러 투자 유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투자 유치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비전 펀드, 1000억 달러 비전 펀드에 투자를 유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느끼게 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을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았던 것이죠. 자, 모하메드 빈 살만은 어떻게 450억 달러에 되는 막대한 투자액을 45분, 5분 만에 선정해 주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손정희는 사, 모하메드 빈 살만의 가슴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실현시켜 줄게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표정을 보십시오. 손정희의 적극적인 PT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하면 당신 되는 거. 당신 이거 생각하고 있지? 이거 원하지? 이렇게 하면 되고, 당신 이런 꿈을 꾸고 있지? 비전 2030년, 사우디아라비아 2030년에 도달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이상 석유 의존 산업이 아니라 IT, BT의 강국이 된다. 당신 그거지? 내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45분 동안 설파했던 것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의 이 진지한 눈빛을 보면은 얼마나 손정희가 그를
매력으로 당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손정희는 상대의 눈을 본 거죠. 상대가 뭐가 필요한지, 뭘 꿈꾸는지, 무슨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맞게 당신이 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라는 솔루션을 던졌던 것이죠. 뭐가 부족하지? 뭐가 필요하지? 무슨 꿈을 꾸고 있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지? 그래서 손정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이 원하는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딱딱 정말 쪽집게식으로 솔루션을 제시해서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문제죠. 우리가 그렇다면은 현대자동차에 납품하시는 분, 뭐 SK 납품하시는 분, 삼성전자에 납품 많은 분들이 이제 납품 사업을 하실 텐데, 물론 여러분들이 장점을 알고 계실 텐데, 이거를 몇 분이 대부분 하시잖아요. 대표이사님도 하고 주요 임원분, 뭐 핵심 인력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사실 협상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고객사의 사정도 있고 그죠. 참 협상은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밤새도록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 맨날 며칠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대표이사님이 그냥 하루는 날 잡아서 사무실이든 댁에서든 노트북 켜놓고 다음 주에 이제 협상 있는 가게 협상 있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쉽게 나의 전략을 받아낼 수 있다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상의 프로세스입니다. 뭐, 인스턴트 레포트, 초기에 기분 좋은 관계를 맺는다, 후크, 아주 매력적인 조건을 던져서 상대편이 훅하게 만든다. 그 앵커링, 우리가 던진 조건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논리를 잘 세워서 지나친 가격 인하를 막는다. 그리고 상대편이 우리 제안을 거절한다면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 논리를 잘 펴서, 아이쿠, 내가 이 기업과 거래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가격만 무조건 깎으려는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게 됐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자면 우리 기업에 오히려 큰 타격이 가는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굉장히 상대를 압박하는 와타나 점도 필요합니다. 뭐 스위트너 이런 것들은 다 아시죠? 자, 그렇다면 그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크입니다. 우리는 후킹을 얼마나 잘할까요? 그러려면 상대가 뭘 필요한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후크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후크는 문자 그대로 상대를 후킹, 끌어들인다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나의 제안, 나의 조건에 대한 효과, 성공 가능성, 이익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과 조절 없이 강하게 확신을 갖고 그대로 수용하게 만든다는 논리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대부분 이런 거 잘 하지 못합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또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거절하는 상대로 하여금 어떻게든 받아내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다른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원가 이하로 주기도 하고요. 상대편이 원을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정말 넋두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이익에 대해서 우리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구매를 갖고 있는 고객들에게 아니다. 나의 제안을 받아들인 게 낫다. 우리 조건을 받아들인 게 낫다라는 것을 안 했다가는 당신들에게 오히려 엄청난 피해가 자초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누가 툭탁 만들어주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얼마나 협상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편이 여러분이 맡아날 던 순간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아이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그래 그냥 이번에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그게 최상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와트나라는 것. 와트나 What's the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 To risk and to cost refuse. 야 이거 거절했다가는 이거 뭐 내가 감당하지 못할 피해가 발생했구나라는 이런 것을 하는 논리를 만들 수 있다면은 되게 좋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만들어주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사실 좀 힘들잖아요. 이미 질려 있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오늘 제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협상 AI 네고메이터입니다. 이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9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치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약 20개 정도의 보고서를 선택해서 생성할 수 있는 AI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바로 협상 AI 네고메이터입니다.
이전처럼 어떤 협상을 준비할 때 많은 서류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로펌이나 컨설팅 펌에 보내서 그에 대한 또 다른 분석과 전략 서류를 받는 보고서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뭐 10시간, 20시간, 며칠 이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끝에서 5분, 10분 만에 내가 원하는 협상 전략 시나리오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네고메이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중소기업 분들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대기업들도 협상 컨설팅을 하고 또 교육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사실은 그 삼성전자의 한 임원분을 훈련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협상적인 문제, 협상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상대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협상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 협상의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치밀한 협상 논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협상 AI 네고메이트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이미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요. 내 문서함으로 가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새로운 문서를 업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한 열흘 전에 있었죠. 경주 아펙 회의 때 가장 큰 우리의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하 그리고 3,500억 달러에 대한 현금 투자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가 되게 궁금했지 않습니까? 열흘 전에 그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이렇게 협상할 것이다, 뭐 예측은 이렇게 본다라는 그 내용이 열흘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우리가 업로드할 자료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한미 협상 사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게 초록색 버튼이 보입니다. 통합 보고서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리포트를 원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상대의 협상 조직을 분석하는 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본을 놓은 이유가 제가 25년 정도를 협상 컨설팅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상대 협상팀은 누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면요. 그 대기업조차도 그걸 주는데 일주일 열흘이 걸립니다. 그만큼 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우리 기업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 적에 처음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물론 이걸 넣으면 5분에서 10분 정도는 나옵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그 협상 상대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곤란한 점이 있는지,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는 상대 협상팀 조직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는 이전 협상에서 어떤 협상 전략 전술을 쓰는지 또 우리와의 협상에서는 어떤 전략 전술과 패턴을 보일지를 분석해보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 어떠한 협상 사안이 가장 중요한지 이것은 우리 측만 보는 게 아니고 상대 측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의 한 자동차 부품 기업이 있는데 이번에 어떤 가격과 물량 협상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한다고 해봤을 적에 항상 가격이 문제였을까? 납품이나 품질 이슈는 없었을까?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는 사실은 간과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네고메이트라는 협상 AI 넣으면은 단순히 우리가 업로드한 유첨한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신뢰할 만한 소스로부터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런 내용도 있었어? 하는 내용까지 전부 다 끌어와서 어떤 협상 이슈가 중요하고 이건 가격인지 낱개인지 품질인지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협상 리포트가 만들어지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할 것은 바로 이 7-1입니다. 후크입니다. 아까 협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협상 시나리오가 후크,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을 한다. 이것은 물론 영업도 중요하지만은 구매도 굉장히 쓰입니다. 영업, 마케팅, 구매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이 후크 전략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누르고 나서
아까 했던 한미 협상 사례를 눌러서 보고서 생성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이게 한 5분, 10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미리 돌렸거든요. 돌려서 한번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리포트가 보고서 목록이 있는데요.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후크 시나리오입니다. 한미 관세 투자 협상에서의 대한민국 측의 후크 시나리오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executive summary 리포트가 나옵니다. 이 전략이 왜 중요한지, 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안에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유리한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협상 전략에 적용할지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협상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은 이제 리포트가 나옵니다. 제가 이 리포트를, 이 협상 시나리오 후크를 만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요소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대한민국 기업들을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상대가 아무리 자기가 협상에서의 강자이고 시장에서의 강자이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필요상, 어떤 절박한 상황,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엮어서 어떻게든 우리 기업들이 제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고 우리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 조건을 너무 지나치게 깎거나 하지 않도록 할까가 제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별 내용들을 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TOS는 the other side라고 해서 상대편을 말합니다. 뭐 우리 고객사가 될 수 협상 상대편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냅니다. 두 번째는 상대편이 원하는 뭐 니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해결해야 될 problem to solve, 문제가 있을 거고, desire, 자기들이 하고 싶은 뭔가 있는데 이것들이 상대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약점 때문에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죠. 뭐 여러분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제품력이 뛰어나다든지 품질이 좋다든지 가격이 좋다든지 납기가 좋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특정한 여러분의 강점을 바로 상대편이 실현하고 싶은 니즈나 디자이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 해결에 대한 바로 그 답이다,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의 약점, 강점을 약점으로 바꿉니다. 협상 컨설팅을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자신의 강점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지나친 디스카운트를 요구하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협상에서는 상대의 강점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의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강점이 상대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어떤 위험사항, 위기사항을 나의 강점이 그것을 예방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은 상대는 점점 우리의 제안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강점이 잘 상대가 받아들이면은 상대의 위기가 해결된다, 문제가 없어진다는 내용을 가운데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하면은 오히려 손해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우리가 자연 언어로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자연 언어로 만들어내는 이유는 협상은 결국 말로 하거나 글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말과 글을 통해서 상대편에게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협상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상대가 나의 제안을 거절할 때 그 제안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상대가 나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논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우리가 와트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나의 와트나죠.
worst alternative negotiated agreement. 그래서 내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 상대에게 더 위험하고 더 값비싼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는 논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executive summary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을 하이라이트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가 될지를 간단하게 우선 3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여러분한테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결국은 무슨 근거로 하느냐? 당신 혼자 말 아니냐? 무슨 소설을 쓰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소설이 아니다. 나의 상상이 아니다. 하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올린 그 자료가 워낙 적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데 여러분이 충분한 내용을 올리면은 이 내용이 굉장히 파워풀해지고 정밀하고 상대편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정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한 자료를 업로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고가 생성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와트나,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미국의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강점은 거대한 달러 자본 시장 정책 드라이브를 활용한 초기 과다 수익 배분 요구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갑질이죠, 한마디로. 이 갑질을 제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강점은 대규모 선물 일괄 지평을 전제하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 외환시장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하면서 사례도 듭니다. 2020년 사례처럼 스트레스 국면에서 달러 자금 조달 비용과 FX 스왑 베이시스가 급등하면 미국 측의 특히 트럼프 정권의 정치 평판 리스크가 동반 상승합니다. 라면서 여기 보시면 소스 2020-0401 BIS 블루틴 넘버 1이라는 이 정확한 소스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엉뚱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상대편의 강점을 약점으로 정확하게 다시 재규명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협상에서. 그리고는 우리가 상대편이 갖고 있는 강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논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대편의 약점을 강조하죠. 결국 우리가 협상에서 뭘 잘못하냐, 우리가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또는 주요 기업과의 고객과의 협상에서 뭐가 오르냐면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지 못합니다. 협상은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밀하게 제어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와트나라는 이 협상 AI를 통해 생성된 와트나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논리를 만들므로써 상대편이 우리의 제안을, 우리의 논리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한 번 더 상대의 약점을 칩니다. 상대의 단순한 약점을 치명적인 결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미국 측의 약점은 현실의 운영 승인 시장에서 치명적 결함입니다. 이 결함은 합의의 무력화.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우리한테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다한 요구는 실제로 미국의 해외 국가와의 협정이 되려면은 트럼프 정부의 행정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 의회의 비준, 레티피케이션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그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요.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미 의회의 레티피케이션, 성인이나 비준 절차 전에 적정하게 자기들도 이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상대편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협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고객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잘 모른다? 또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공략할까 되게 고민할 적에 이러한 내용들을 AI가, 협상 AI 네고메이터가 여러분에게 단 5분 만에 생성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편을 무력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건을 거부시 감당 불가의 재무적인, 정치적인 평판의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여러분하고 이걸 봤는데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협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는 어떻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대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까요? 상대 측은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후크를 걸어올 것이라는 리포트입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상세하게는 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약 10여 단계에 걸쳐서 상대가 우리한테 후킹을 우리 조건 안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손해인지 우리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 왜 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가 이렇게 나올 적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의 논리를 무력화시켜야 되고 상대의 잘못된 이야기를 다시 제자리에 올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협상 현장에서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강한 상대를 만나면 만날수록 주눅 들고 말하기도 두렵고 하는 상황에서 실제 협상하기 어렵죠. 그때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면 협상장에서 말로 하기 어려우면 문서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서류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상대편의 것까지 나오고 이 협상 내고메이트는 상대편이 우리한테 부당한 요구를 강하게 요구할 때 이거에 대한 대응 논리까지 생성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협상 AI 시장과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고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떤 협상 AI가 필요한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협상이 필요한 협상 AI는 첫 번째, 돈이 많이 들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이 협상을 위해서 어떤 우수한 인력을 다시 채용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협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기업입니까? 불가능하다. 그 모든 것 단 한마디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곧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협상회가 내 책상에 내 컴퓨터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중소기업 분들이 필요한 협상회라고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기업 고객보다 더 우수한 우리의 해외 글로벌 고객들을 압도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우수한 협상 시나리오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고 영어로도 만들어져야 되고 한국말로도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순간순간 새롭게 진행된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수정된 협상 전략 시나리오를 우리한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모든 것이 협상 AI 네고메이트에 있습니다.